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의 상황판 시간인데요. 역시 금요일에 두 분,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백상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연예계 역시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소식부터 살펴봐야겠죠. 그야말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준 배우가 있어요. 네, 김태희 씨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음악 시상식의 시상자로 무대에 선 겁니다. 근데 김태희 씨가 했던 말이 참 많은 분들한테 이제 공감을 사고 울림을 줬었는데 200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새 데뷔한 지가 20년이 됐다. 근데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새로 용기를 얻고 할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상식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 출산한 지 지금 한 반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거의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거 저도 20년이나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김태희 씨가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드라마가 2015년의 용팔입니다. 네. 그 뒤로 지금 5년째 이제 우리가 브라운관에서 보진 못했는데 2017년에 정재훈 씨 B 씨와 결혼하고 네. 첫째 그해 가을에 출산하고 그렇죠. 또 작년 9월에 이제 둘째를 출산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무언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주말극으로 TVN의 주말극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내용이 하이바이 마마라는 드라마인데 드라마죠. 김태희 씨가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는데 이제 그러네요. 엄마 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엄마 역이 아니고요. 이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가 이제 자기 남편과 딸을 떠나지 못하는 이제 49일 동안 49제라고 하잖아요. 네. 49일간 이제 고스트 엄마로 이제 리얼 환생 프로젝트가 엄마. 휴먼 판타지 장르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정말 그러면 앞으로 김태희 씨는 작품 활동도 하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본격적으로 그 워킹맘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연예인 커플들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 버는지를 너무 속속들이 안다. 이게 단점인데 네. 장점은 서로 애로사항을 알다 보니까 그렇죠. 밤늦게 끝나고 새벽에 들어와도 토달지 않고 같이 내외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수 B, 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아내의 의견, 김태희 씨의 의견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잡혀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결혼식 할 때도 뜻밖의 톱스타끼리 만났는데 스몰 웨딩을 할 때도 좀 의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 해주고 싶어서 정지훈 씨는 적금까지 들었었는데 김태희 씨가 나는 소소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당에서 스몰 웨딩을 했고 따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결혼 비용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잘 맞는 인고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김태희 씨가 벌써 두 아이의 엄마라니 정말 네. 믿기지가 않는데 지난달에는 그 아이 말고도 새 가족이 또 한 명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김태희 씨 동생 이완 씨가 작년 연말 10월 28일 날 결혼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또 성당에서 또 비공개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프로골퍼인 이보미 씨입니다. 근데 이보미 씨가 김태희 씨를 지금 한 4번 정도 만났다고 해요. 4번 정도 만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김태희 씨는 다가가기도 좀 힘들 정도의 아우라가 있는 분이어서 그렇죠. 과연 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성격이 너무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렇게 김태희 씨가 남편 B 씨와 함께 동생 결혼식에 이렇게 고운 한복 입고 또 이렇게 멋진 정장 입고 참석한 모습도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죠. 김태희 B 부부처럼 여기도 보니까 공교롭게 배우, 가수 커플이네요. 네. 조정석 씨하고 거미 씨. 네. 2013년에 열애가 터졌었고요. 그 이후로 정말 이쁜 만남 이어왔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혼도 했고요. 근데 연말 연초에 두 사람 다 상을 탔어요. 네. 거미 씨 같은 경우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뭐 상도 많이 받았었고 한데 그 OST 상을 또 베스트 OST 상을 받게 됐었고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녹두꽃으로 중편 드라마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겹경사에는 또 다른 또 경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을 받을 때는 임신 6주차였대요, 거미 씨가. 오. 그러니까 지금 한 7주차 됐다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제 조정석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시기일 텐데,
같이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고 이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임신 6주 정도였으면 아마 여름쯤, 올해 여름쯤 출산하게 네, 그렇게 될 것 되겠네요. 같아요. 네, 정말 글쎄요. 그 거미 씨와 조정석 부부가 워낙 인고 부부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결혼하고 네.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커플이 둘 다 너무 대외적으로도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너무 인고 부부로 지금 소문나인 상황이라 네. 정말 많은 네티즌들 엄청나게 이제 축복하고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가정과 일 모두 다 잡으시기 바래요. 아이가 생겼다니 기쁜 소식이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둘 사이에 생긴 아이 그리고 아이를 나중에 출산까지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눈빛만 봐도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시상식장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거의 지금 사랑의 세레나데들 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항상 네. 할 때 대외적인 자리에서 막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게 얘기를 들으면 참 허무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생활에서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있고 또 대외적인 데서 또 그걸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커플이기도 합니다. 네, 거미 씨 잘 태교하시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이쁜 아기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도 좀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 2016년 8월에 한 그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경찰에서 이틀 전입니다. 8일에 이제 원래는 이제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휴대전화는 기각이 됐고요. 네. 지금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차량에 이제 내비 등을 포함한 GPS 기록을 확보해서 2016년 8월 당시의 행적, 네. 이제 어떻게 차가 다녔는지 또 하나는 최근에 또 하나 불거져 나온 의혹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소위 말하는 마담이라는 사람에게 네. 이쪽에 협박을 하도록 회유하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 협박이 실제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안 왔는지 이 동선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이 GPS 기록 분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쩌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휴대전화일 건데 왜 법원은 내비게이션 수색영장은 받아주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을까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요? 이제 휴대전화라는 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전화 통화 내역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을 보통 얼마나 하나요? 거의- 보통 한 1년, 2년 그렇죠. 뭐 그렇게 그리고 길게 하지 교체를 않잖아요. 하죠. 지금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 8월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그 협박과 관련된 것을 뭐 사주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아직 명확하게 어느 정도 뭐 입증이 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장 발부 전까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에 휴대전화 압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또 반대로 김건모 씨도 또 재력이 있으시니까 차 한 대만 안 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차도 자주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이 파악한 네. 바로는 2016년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그 해에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 라고 경찰은 이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동선을 좀 일일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취지로 GPS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GPS를 봐서 과연 그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경찰은 좀 모든 거를 세세하게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정말 김건모 씨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유흥업소를 간 흔적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흔적이 확인됐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과는 또 별개잖아요. 전혀 별개인데요.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경찰에 수사를 하려면 첫 번째 그날 거기에 갔는지 그것부터 네. 시작이죠. 물증이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거기에 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뭐 김건모 씨가 어떻게 지금 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혐의 입증은 그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그 장소에 갔을 가능성이 있어야
그 뒤에 주장하는 성폭행이라는 것도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또 하나 더 나가서 제가 김건모 씨가 어떤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길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걸 반대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GPS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성폭행이 있었나 없었나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전 단계에 관련된 사실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모 씨는 그러면 혹시 입장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압수수색에 네. 대해서는 맞다. 하지만 언제 가서 조사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왜 입장을 그렇게 안 내놓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복잡하게 자신도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그 불특정한 날에 자꾸 폭로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기자회견 형태를 하더라도 이후 일일이 다 기자회견으로 대응을 할 수 없고 또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기자회견하는 건 좀 차후로 미룬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경찰은 김건모 씨를 한 다음 주 중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인지 그 소환 일정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보에 따르면 이현우 씨의 아내 엘모 씨, 강용석 씨의 아내 윤모 씨, 무려 3차례에 걸쳐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를 이어줬다고 하는데요. 김건모 씨의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네. 이현우 씨 부인이 소개를 했다고 하려면 네. 김건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김건모 자체를 몰라요. 네. 그리고 그 김건모 씨랑 이제 결혼한 그분도 네. 원래 몰라요. 네. 원래 몰라. 네. 근데 뭘 소개를 해? 네. 어떻게 소개를 해? 네.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의 취재 내용과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 정반대되는 건데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새롭게 주장한 게 자신의 아내는 김건모 씨도 장지현 씨도 모른다 이거군요. 네. 네. 이진호 기자가 주장을 했던 건 이제 제보받아서 보도를 한 내용은 장지현 씨하고 김건모 씨를 소개해준 그 오작교 역할을 하는 사람 3명이 있다. 네. 그중에 하나는 가수 이현우 씨의 부인이고 또 다른 지인이고 또 한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지현 씨에게 소개를 해주고 나서 뭐 에르메스백 얘기를 했다. 네. 어떤 소개해준 거에 대한 대가 사례로. 근데 이런 주장을 이제 이진호 기자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또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내 아내가 장지현 씨와 김건모 씨를 소개팅을 해주려면 김건모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장지현도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모른다. 내 아내는 소개해준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거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소개팅이 가능하냐.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진우 기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이제 장지현 씨와 나눈 문자를 공개했었는데 네. 또 장지현 씨는 그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죠. 그분들이 소개시켜준 게 맞다. 그리고 심지어 가방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또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름을 네. 조목조목 찝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진호 기자가 확인 취재를 위해서 장지현 씨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물어봤었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 온 거에서는 그분들이 소개해준 게 맞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에르메스백 얘기를 들은 건 맞지만 선물을 드리거나 한 적은 없고 지금도 고마운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다. 소개해준 거에 대해서는 선이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여러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베트남 티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도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건모 씨 아직 기자회견한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진 않고 네. 있고요. 일단은 뭐 변호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을 거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언제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허위 사실이든 혹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든 무엇이 폭로가 되고 보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끝까지 해서 나의 그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승리 씨 소식인데요. 역시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식이죠. 검찰이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한번 영장이 검찰 통해 청구됐으나 기각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7개월을 지난 지금 며칠 지난 이제 1월 8일에 네. 검찰에서 이제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청구를 해서 지금 13일 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승리 씨가 한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던 사진 송치한 거,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낸 건 네.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카메라 등 촬영죄고 그 외에 성매매를 수에 알선했던 거, 그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던 그 상습 도박 혐의, 그리고 돈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 때문에 많이 못 갖고 가잖아요. 네. 환치기 수법까지 사용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추가된 것 같고, 그 외에 또 그 몽큐뮤지엄 같은 걸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했던 거, 버닝썬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을 사용해서 했다면 그것도 이제 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단톡방에 있던 정준영 씨, 최종훈 씨는 지금 1심 선고까지 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리 씨는 지금 검찰로 넘어간 지 7개월 만에 이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리 수사는 왜 이렇게 더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저도 네.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7개월 정도 지나서 실질적으로 기소할 것이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어쨌건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서 경찰에서 송치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환치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된 건데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승리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이제 승리 씨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20일 안에 네.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일단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건 불기소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일단 영장을 발부하는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소의 형태 여부가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가 나눠질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이 7개월 동안이나 또 이제 수사를 지속해 왔다는 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를 계속 지속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와중에 빅뱅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서요. 네. 승리를 제외해서 나머지 멤버를 네. 구성을 해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탑의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이후에 지드래곤, 태양, 대성 등등 지난해 다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K-팝에선 선두주자였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팬덤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굳건히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4월에 미국에서 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초대가 됐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리 씨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